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71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회차는 조금 어지러운 결과들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월이 됐고요. 자, 이번 회차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중 리그안과 세리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세리에가 지금 좀 쓰나미가 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발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포인트들 다 짚어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참고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 경기는 코모 대 엘라스 베로나의 경기입니다. 코모는 직전 경기 파르마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패배하지는 않고 있지만 직전 경기는 공격 효율성이 상당히 좀 부족했다. 공격 마무리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올 때 득점 루트를 찾아가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 중 부상을 입은 모라타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홈에서 이번 시즌 패배 없이 좋은 모습 존재하지만 득점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엘라스 베로나는 직전 경기 칼리아리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5무 3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두 골을 리드한 직전 경기마저도 잡혔기 때문에 팀의 기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 부상 인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직전 경기에서 추가로 부상을 입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고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 코모가 1승 1무로 우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모의 최근 득점력이 좀 떨어지고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체급이 낮은 헬라스 베로나가 직전 경기 또 추가 부상까지 발생을 한 만큼 무승부를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코모 승은 무조건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 도저히 무승부를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누르도 되지만 좀 마킹이 낭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따라 누르시고 저는 코모 승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유벤투스 대 우디네세의 경기입니다. 유벤투스는 직전 경기 라치오 상대로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8경기째 승리가 없이 분위기가 꺾여 있고 심지어 3연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경기 연속 무득점 경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비수 브레메르의 이탈로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망가진 상황입니다. 홈이지만 반등 포인트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우디네세는 직전 경기 레체 상대로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약팀 상대 승점을 확보하면서 기세는 나쁘지 않은데요. 여전히 수비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은 상황이고 골키퍼 오코의 복귀가 나쁘지는 않지만 클린시트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비수 크리스텐센이 최근에 부상 이탈했기 때문에 원정에서 고평가하는 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압도적으로 유벤투스의 강세가 존재하고요. 최근 우디네세가 승점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초반부에 약팀 상대가 많았다라고 하면 유벤투스가 이쯤에서 우디네세 만나서 분위기 바꿔주는 거 지금 꼭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막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유벤투스 경기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이번 시즌은 아직까지 홈에서 패배가 없기 때문에 우디네세 승은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강하게는 유벤투스 승 그리고 넉넉하게는 유벤투스 승무 마킹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유벤투스는 그냥 무조건 무승부고 오디넷에 무승부 많이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유벤투스 못 이기고 있는 거 승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일무 마킹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승무 눌러놓고 나중에 마킹이 많으면 올라와서 좀 지우고 무승부만 단일로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AS 로마 대 파르마의 경기입니다. 자, AS 로마는 직전 경기 사솔로 상대로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유로파 포함 두 경기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사솔로전 다시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수비 집중력을 가져왔습니다. 여전히 공격진에서 득점이 좀 잘 안 나오고 마무리가 좀 아쉽다라는 평이긴 하지만 리그전에서 연승으로 좀 분위기를 이어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자, 파르마는 직전 경기 코모 상대로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를 무득점을 하면서 2무 1패하고 있고요. 리그 일정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원정에서 모든 경기를 무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골 때리죠. 자, 그리고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 이탈까지 최근에 좀 있기 때문에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체급 차이 존재하고 양 팀 작년 맞대결은 로마가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가 파르마 상대로 홈에서 압도적인 상승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로마 승 눌러주면 될 것 같고 무승부까지 가는 건 너무 과하다 봅니다. 그래서 로마 승만 누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르아브르 대 스타드 브레스트입니다.
자, 르하브르는 직전 경기 오세르 상대로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위권 전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뭐 꽤나 많은 승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상 인원들이 없는 부분 또한 좀 고평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타드 브레스트는 직전 경기 PSG 상대로 홈에서 0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강팀 상대 패배는 어쩔 수 없었고요.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전 공격수 라스카리의 부상 이탈 및 미드필더 둠비아의 부상 이탈까지 뭐 지금 원정에서 고평가하기는 조금 난해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대전 5연승을 기록하면서 스타드 브레스트가 르하브르 상대로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급차 존재하고 마냥 막 그냥 마킹한다라고 한다면 뭐야 상대전 5연승이네 스타드 브레스트 승이요 뭐 이렇게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르하브르의 버티는 이 힘과 뭐 스타드 브레스트의 결장 이슈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한다면 승무까지 같이 눌러주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취향껏 뭐 스타드 브레스트 승을 가든지 무승부 같이 동시에 가든지 뭐 이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로리앙 대 PSG의 경기입니다. 로리앙은 직전 경기 앙제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이번 시즌 크게 경기력을 따지기는 조금 어렵지만 홈에서 간헐적으로 버티는 모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전급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주전 수비수 압둘라이 파이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은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PSG는 직전 경기 스타드 브레스트 상대로 원정에서 0대3으로 승리 기록했습니다. 최근 주전급 선수들이 부상해서 돌아온 상황인데 하키미가 리그 일정에서는 체력 관리 차원에서 휴식을 오늘 부여받고요. 리그 일정에서 하키미 빠진다고 경기력을 막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의외로 PSG가 로리앙 상대로 아쉬운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레벨을 체크했을 땐 부상 인원들이 돌아온 상황에서 하위권 이 로리앙을 상대로는 뭐 패배하는 거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PSG 승을 단일로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메스 대 랑스의 경기입니다. 메스는 직전 경기 릴 상대 원정에서 6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2무 7패로 압도적인 하위권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부 리그에서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상 이탈자와 퇴장 징계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홈이라고 해도 고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랑스는 직전 경기 마르세유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3연승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수비수 아길라르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이번 시즌 초반부의 평가 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메스가 랑스 상대로 작년에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더블을 기록했고 상성이 꽤나 좀 골치 아픕니다. 메스가 랑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상성을 따진다면 좀 어려운데 다만 이번 시즌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메스가 지금 최하위이기 때문에 저런 상대 전적을 보고 가기에는 최근의 경기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좀 뚜렷하게 상반되어 있죠. 그래서 약팀 상대 대응력 있는 랑스가 메스가 이번 시즌 약팀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일반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간결하게 랑스승 눌러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7번째 경기입니다. 니스 대 릴입니다. 니스는 직전 경기 렌 상대로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난타전 양상의 경기를 보여주면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부상 이탈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홈에서는 4경기째 지금 패배가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팀 상대 얼만큼 대응력이 있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약팀들 상대하기도 했고 실점도 계속 꾸준하기 때문에 강팀 상대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릴은 직전 경기 메스 상대로 홈에서 6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대승을 기록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기복 있는 경기력을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격수 지루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최근 페이스는 좋았지만 꾸준하게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무승부가 꽤나 많은 편이고요. 순수 체급은 릴의 약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양팀의 기복이 심한 상황이고 니스는 홈에서 4경기째 무패 그리고 릴은 대승을 거뒀지만 상대한 팀이 좀 약했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무승부 단일로 찍고 그냥 겐토로 넘어가는 게 좋아 보여요. 지금 마킹도 40%로 니스 무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온다면 절반 넘어왔고요. 이제 나머지 절반 갈 건데 조금 어렵죠.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 리그안과 세리에는
결코 쉽진 않아요. 자, 나머지 가기 전에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8번입니다. 볼로냐 대 토리노의 경기입니다. 볼로냐는 직전 경기 피오렌티나 상대로 원정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이번 시즌 강팀 상대인 AC 밀란전 그리고 로마전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패배를 뚜렷하게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시즌 초반부 꽤나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전 공격수 오드가르드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퇴장 징계로 미드필더 에미롤름이 이탈한 부분은 좀 아쉬움인데 그로 인해서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리노는 직전 경기 제노아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연승으로 분위기는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팀의 전력이 좋다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좋은 활약을 보이던 수비수 은쿤쿠가 최근에 부상 이탈한 부분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의 기대값도 높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번 경기는 그렇게 기대감을 갖지 않겠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볼로냐가 토리노 상대로 작년에 더블을 기록했고요. 홈에서는 최근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성이 존재하는데요. 어, 저는 이 경기에서 배팅 포인트를 볼로냐의 홈 어드밴티지, 토리노의 원정에서의 아쉬운 부분, 그림만 놓고 볼로냐 승을 좀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하지만 볼로냐가 최근 부상자가 존재하고 좀 양팀의 무승부를 배제하기 어려운 그런 매치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이거를 무단일로 가는 건 아니고 승을 가고 넉넉하게 무승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승만 눌러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제노아 대 크레모네의 경기입니다. 제노아는 직전 경기 토리노 상대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3무 5패를 기록하면서 제노아가 아직까지 리그 첫 승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 매우 어려운 시즌 초반에 보내고 있는데 전술적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구단 내부 문제가 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부상 인원들도 좀 있기 때문에 홈이지만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크레모네는 직전 경기 아탈란타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마찬가지로 6경기째 승리 없이 5무 1패를 기록 중인데요. 강팀의 면모를 보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번 시즌 1패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직전 경기는 제이미 바디가 좀 득점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도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전급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미드필더와 수비진에 조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완전 고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최근에 없고요. 자, 제노아 첫 승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승무패할 때는 무조건 배제를 합니다. 시즌 첫 승이 없는데 여기서 굳이 이런 마킹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크레모네를 고평가하고 승을 눌러주기에는 무승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그냥 무찍고 넘어가는 게 좀 옳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인테르 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인테르는 직전 경기 나폴리 상대 원정에서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나폴리의 최근 분위기를 본다면 이번 대패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존재하는데요. 수비가 한번 무너졌을 때 좀 수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몇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팀과의 매치업에서는 경쟁력이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튀랑이 빠진 상황에서 미키타리안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홈이라고 해도 조금은 아쉬움 존재합니다. 자, 피오렌티나는 직전 경기 볼로냐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공식전에서는 피오렌티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승리는 하지만 지금 리그 일정에서 첫 승이 없습니다. 자, 수비 조직력과 경기 운영 안정성이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득점력도 기대 이하입니다. 원정에서는 또 기대치도 높지 않아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인테르가 피오렌티나 상대로 우세를 좀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피오렌티나 리그 첫 승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는 좀 억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즌은 체급차나 최근 피오렌티나의 경기력 이런 거 생각해 본다면 인테르가 이번 시즌 중하위권 팀들한테는 꾸준히 그냥 승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저는 여기서는 인테르 승을 누르는 게 된다라고 봅니다. 찍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낭트 대 모나코입니다. 낭트는 직전 경기 파리FC 상대로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무승을 흐름을 끊어냈고, 하지만 전력의 고평가는 어려운 하위권 팀입니다. 자, 그리고 하위권 팀들 상대로 겨우 2승을 거둔 게 다지 상위권 팀들 상대로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자잘한 부상 자원들까지 최근 발생했기 때문에 홈이지만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모나코는 직전 경기 툴루즈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포코놀리 감독 부임 이후에 첫 승을 기록한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은 여전히 보이지 못하고 있고 팀의 주축 자원들의 부상 이탈도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고질적으로 원정에서 약한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낭트가 모나코 상대로 상당한 열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지만 홈에서는 5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버티고는 있습니다. 현재 양팀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여기서 과감하게 모나코 승을 가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저는 무승부 단일 마킹으로 좀 명분 있는 무승부 눌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파리FC 대 리옹의 경기입니다. 파리FC는 직전 경기 낭트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시즌 초반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력이 강하지 않고요. 강팀 상대 대응력을 얘기하기에도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 2연패 기록 중인 상황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하면서 두 경기 연속 패배하고 있는데 수비 또한 고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리옹은 직전 경기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상대가 퇴장당했다고는 해도 공식전 2연승으로 기세를 좀 올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이번 시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격수 포파냐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원정에서는 마냥 좀 고평가하기도 좀 어려운 팀이죠. 리옹 원정 그렇게 고평가 못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찾아볼 수 없고 저는 이번 회차 이름값에 비해서 제일 어려운 경기가 저는 이 경기라고 봅니다. 단순 최근만 놓고 본다면 리옹승을 딱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결장 이슈라든지 이런저런 안 좋은 분위기 파리가 또 홈에서 쓰나미 내는 거 생각한다면 저는 승무패로 지어주는 것도 충분히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마킹 아깝다면은 그냥 리옹 강팀이야 하고 승 찍어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일단 저는 다 찍어놓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스트라스부르 대 오세르의 경기입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직전 경기 리옹 상대로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크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고요. 퇴장당해서 그랬지 리옹전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퇴장 징계로 수비수 두쿠레가 결장을 하고요. 그 외 공수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좀 많은 상황이지만 약팀 상대로는 그렇게까지 못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세르는 직전 경기 르하브르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4경기째 승리 없이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약팀 상대로도 승점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평가 요소입니다. 그 와중에 부상 이탈자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에 스트라스부르가 오세르 상대 더블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홈에서는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가 결장 인원들이 있지만 경기력이 엄청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세르가 직전 경기 하위권 팀인 르하브르 상대로도 좀 절망적인 경기를 펼쳤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양팀 맞대결 시에 스트라스부르가 홈에서 전승을 기록하고 있기도 해서 그냥 간결하게 스트라스부르 승만 누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툴루즈 대 스타드렌의 경기입니다. 툴루즈는 직전 경기 모나코 상대로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원정에서 강팀 상대 흐름은 나쁘지 않았지만 전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극복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추가 부상 이슈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 홈에서는 이번 시즌에 PSG를 제외한다면 패배가 없습니다. 홈 어드밴티지까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타드레는 직전 경기 니스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홈에서도 2실점을 허용하면서 최근에 3연속 멀티 실점 허용 승리 없습니다. 5경기째 승리 없이 4무 1패를 기록 중인데요.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 무승 3무 1패를 기록 중이고 더 절망적인 부분은 스타드렌이 지금 누가 부상으로 빠져서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반등점을 찾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양팀 맞대결 시에 툴루즈가 작년 스타드렌 상대로 더블을 기록했고 최근 5경기는 4승 1무로 상성도 잡아가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대결 성적을 봐도 툴루즈가 우세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랜승은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툴루즈 승을 과감하게 누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림작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가신다면 승무까지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승무패를 마킹 하면은 저는 최소 2개는 눌러야 된다. 2,000원치든 눌러야지 좀 말이 통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지금 이런저런 지금 마킹 트리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부분 무가 있고 승무패가 있고 이런 것들 다 좀 따져가지고 조합을 잘 하셔서 그렇게 많은 금액 말고 한 3만원 언더로 베팅하시면은 아마 당점권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라이브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